자, 23번 저당권. 자, 담보물권이죠. 동그라미 1번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 처분 못한다. 절대로. 1번이 답이죠. 자, 2번 저당권 현행 위치는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그런데 의무규정이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3번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딱 세 가지. 이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만을 말합니다. 협의 수용 안 됩니다. 협의 수용 보상금, 매매대금, 임대차 보증금 여기에 물상대기 못해요.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기타 물건이라고 돼 있죠. 보상금, 강제수용보상금, 화재보험금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즉 물상대위할 수 있다. 그게 3번. 4번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5개가 있죠.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그 중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은 뭐에 한한다? 1년분에 한한다. 3번, 4번. 5번은 종된 권리죠.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 있고 을소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거죠.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틀린 거 1번. 24번 저당권이 침해됐습니다. 그럼 일단 저당권은 물권이니까요. 침해 원인 불문, 손해 발생 불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는 안 된다?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저당권자는 물건을 점유하지 않아요. 지역권 똑같아. 지역권자도 저당권자도 점유를 안 해.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1번 X. 반환 조건 없어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조건만 있어요. 그래서 분리 반출된 수목을 원래 장소로의 원상복구는 청구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1번 X. 자, 2번은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요.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요. 갑이 변지기가 돼가지고 1번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았어요. 그럼 1번 저당권 소멸했죠. 근데 말소 등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등기부상 순위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유해등기 말소 청구라고 해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 등기가 안 되고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의 일종입니다. 3번은 저당권이 침해되고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때 손해가 뭐죠? 남아있는 잔존가치만으로는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손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존가치로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다면 손해는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4번은 뭐예요? 담보물 보충 조건이죠. 누가 침해했을 때?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 보충 조건이라고 하죠. 자, 5번.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땅을 지상권자가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지상권자가 토지 용법에 따라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 저당권 침해예요? 아니죠. 그 침해 아니다. 지상권자가 통상의 용법 따라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토지 담보 가치는 하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 침해가 아니다. 틀린 거 1번. 25번 계약의 성립. 1번 뭐죠 이거? 교차 청약.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 2번 청약의 구속력.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3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 사실이 있을 때 청약자가 그 사실을 몰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4번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청약에 대하여 조건이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보니까 청약은 실효된다 이렇게 되죠. 답은 5번이죠. 점수 주는 질문이죠. 벽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격승발. 답은 5번. 26번 동시 이행의 한벽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은 이런 뜻이죠. 매수인의 잔금 지급기일도 도래했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도 도래했어요.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어. 그런데 서로 이행을 안 하고 있어. 그럼 동생관계는 그대로 존속하죠. 동그라미 1번. 따라서 그런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갑이 이행을 하지 않는 한 을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갑도 마찬가지고. 갑이 소유권 안 넘겨줬다.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을이 대금을 안 준다. 갑은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거절이다. 따라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에 2번은 을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중도금 지급 날짜가 됐을 때 상대방 채무는 아직 변제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항변권 행사 못한단 말이죠. 이 원칙. 3번 외우자 그랬죠. 동시 이행의 한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3번이 답이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죠.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매도인, 매매대금. 요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자동 채권으로 상계 못합니다. 또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데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임대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자동 채권으로 상계 못합니다.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X. 4번 쌍무계약의 효력. 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헌부담은 깡그리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5번은 예를 들어 갑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상대방 을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상대방 채무와 요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5번. 옳은 지문이다. 틀린 거 3번. 27번 위헌부담 갑과 을이요. 토지나 건물을 매매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토지가 수용이 되거나 또는 건물이 지진으로 멸시되거나 잘 나오는 게 이제 태풍으로 멸시되는 거죠. 최근에는 제3자 병의 방화가 나오죠. 어쨌든 이걸로 멸실이 됐다. 그러면 갑의 채무가
계약 체결 이후에 갑을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했다. 갑의 채무가. 그죠? 이때 을의 채무는 이걸 위헌부담이라 한다. 원칙 누가 부담한다? 갑이. 무슨 뜻이죠? 대금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은 반환하라. 이렇게 되겠죠. 예외, 을이 부담하는 경우 두 가지.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하고요. 을의 지체중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 귀책 사유한 불능, 채권자 지체중 불능. 그때는 을이 부담해라. 즉,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게 위헌부담이죠. 그럼 1번.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이거죠. 갑이 부담해라. 채무자는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2번. 원시적 전부불능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위헌부담이 아니라. 원시적 전부불능 계약은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즉, 위헌부담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3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헌부담은 쌍무계약에만 적용이 돼요. 따라서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에는 적용이 안 돼. 그런데 증여 중에서 부담부 증여. 갑이 을에게 농지를 증여하면서 10년간 매년 쌀 2가마니를 부담시켰어. 이런 걸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자, 부담부 증여도 편무예요. 편무인데 증여받은 을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농지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10년간 쌀 2가마니 보내는 거죠. 대가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편무인데 실질적으로는 대가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헌부담 적용된다. 4번. 아까 동시항변권이나 위헌부담은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번. 당사자 특약으로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5번은 얘가 수령 지체 중이래. 얘가 지체 중 불능이 됐대. 그럼 얘가 부담해야죠.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채권자 위헌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 4번. 네. 됐죠? 네. 제3자를 위한 경우 또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